저곳이 바로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욱 특보님, 보니까 노조집행부 6명 정도가 천막을 쳐놓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의 이 지금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노조에게 15% 정도 지금 하이닉스에서 분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을 많이 달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조 쪽에서는 천막 농성도 하고 또 18일부터인가요? 5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합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순의 일환으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조 쪽의 입장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삼성이 이루고 있는 성과라는 것들이 이 삼성의 그 임직원들만의 것이냐 오롯이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그 국가적인 배려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투자를 어떤 R&D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영업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활용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삼성 노조의 어떤 저런 이 투쟁 방식이 단순하게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그 가운데 길목에 있다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식을 가진 소규모 소액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소식에 더욱 민감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뭐 연차를 소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파업을 예고로 해놓고 동남아로 좀 휴가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뭐 이런 입장문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연차도 소진해야 되고 그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조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노조에 해당하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가처분 신문까지 가면서 벌써부터 법적인 다툼까지 하면서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돌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위원장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거나 이 쟁의행위가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노조원들을 다독이고 상황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동남아로 휴가를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조가 파업을 계속 감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뭐 크게 좀 손실을 추정해보면 1조 원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 규모라든지 영업이익 규모 생각을 하면 정말로 파업이라서 생산이 중단된다. 그다음에 이제 복구할 때도 또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1조다. 그래서 지금 노조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매몰 비용으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50년 동안 노조가 없다가 처음으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 교섭 한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 6년 전쯤부터 노조와의 협상에 돌입한 그런 노사관계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이 노사관계 정립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노조가 정말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도 삼성전자라는 특정한 회사가 가진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조금 더 생각하면은 반도체 관련한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노조위원장이 장기 휴가 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의한
어떤 뭐 노사 분규, 뭐 파업 이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측이든 노조 측이든 법정 투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조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좀 많이 나누자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전체 파이를 깨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중간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회사 쪽에서 위법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첫 신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허준 변호사님, 뭐 늦어도 다음 달 20일 총파업 예고한 전에는 뭐 결론을 내주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사실 쟁의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쟁의행위의 목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수단 이런 것들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로 평가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의 수단이라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용자 측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침해를 과도하게 가져와서는 안 되고 특히 폭력적인 행동, 파괴 행위, 또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한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안전보안시설하고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점거나 협박 수단이 쓰일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사측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가처분 신문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위법 부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주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국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무겁게 판단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제부터 이재용 회장 다태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실질적 결정권자 앞에서 직접 외치고 가려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인데 많은 사실 국민들이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그 와중에 총파업을 예고한 이 노조 위원장이 정작 본인은 동남아 휴양을 떠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그제 입장문 게시했어요. 방해한다면 더 이상 동료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입장문도 해외에서 작성돼 있다. 일주일간 동남아 휴가를 간 걸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파업을 끝내고 가든 회사랑 결론을 내고 가든 해야지.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이 장기 휴가,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귀족노조라는 말을 제가 배웠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또 이제 삼성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귀족노조가 어디 있었다라고 그랬냐면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 귀족노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레이버 아리스토크래트라고 해가지고 야 영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니까 노조에 가입해도 아주 귀족같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하느냐 270조로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를 내놓으란 이야기예요. 노조에서. 그래서 270조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0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40조 5천억을 6만 5천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1인당 6억 2천만 원이에요. 보너스를 1인당 6억 2천만 원 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기업의 CEO 중에서 6억 받는 CEO가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곽규택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세비 얼마나 받습니까? 제가 변호사지만 뭐 6억 벌겠습니까? 그게 어떤 그 의원님 남편 같이 아주 큰 로펌에 있으면 뭐 9억 10억도 벌겠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작년에 삼성전자가 400만 주주한테 배당했던 금액이 10조밖에 안 돼요. 작년에 배당했던 회사의 주인이 주주지 누구겠습니까? 주주한테 작년에 삼성전자가 10조 배당했는데 올해 저 삼성전자 노조에서 40조 4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작년에 삼성전자 R&D 그 투자비가 얼마냐면은 37조 7천억이에요.
R&D 투자한 것보다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동남아가 아니라 왜 동남아를 갑니까? 칸쿤 가야지. 아이 그 6억 7억을 갖다가 받을 건데 그 정도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건 뭐 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베트남을 갔는지 어딜 간지 모르겠지만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회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장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이익을 갖다가 받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사진에다가 막 구두발 밟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국민들 공감대에 그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삼성전자 노조 정도 되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면 그 피해는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텐데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정부가 중간에서 뭔가를 좀 절충하거나 지혜를 내놓는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좀 생각할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성과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것만 부각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이 반도체 경기가 확 그 폭등하고 좋아진 것이 작년 9월부터예요. 그 전에는 적자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평택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 지방세가 평소에 한 1,500 정도 거치던 게 빵원이었어요. 그만큼 그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 안 좋을 때는 그 삼성전자에 다닌 노동자들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고통 분담이라든지 성과급 빵원이었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어찌 보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행복한 지금 갈등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성과급의 이제 캡이 영업이익이 50%로 캡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것도 회사가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이 노사 간에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전략 산업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삼성전자의 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도 있고 또 수많은 인프라도 있고 또 400만에 달하는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거기에 한 8% 정도 투자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사 간의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내용을 슬기롭게 푸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할 그럴 때입니다. 네, 여선웅 부대변인. 네.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양을 떠난 것 같고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뭐 삼성전자 노조가 충분히 뭐 저런 주장들 성과급 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제 같이 경쟁군인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볼 때 약간 과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과한 주장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 그 노조위원장이 뭐 집회에서 했던 말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업하면 하루에 1조 원씩 손해가 본다. 그러니까 뭐 성과급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어쨌든 뭐 약간 좀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쨌든 뭐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주 정도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국민주인데 그래서 지금 뭐 주주들의 입장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집회도 같이 덩달아서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성과급을 갑자기 많이 나눠주면은 이거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주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양측에서 경영진과 노사가 잘 만나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노조들도 어쨌든 경영진과 국민들의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닌데 상당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란봉투법의 도입 이후에 사실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원래는 하청 업체의 노조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거지 저렇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귀족 노조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것도 노조도 아니면서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애꿎은 그 CU 가맹점 업주들만 지금 피해보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것을 오히려 대기업 노조라든지 다른 곳에서 악용을 해가지고 그 취지를 정말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이런 것은 노조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 기업입니다. 노조에서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